오늘도 여신님은 낮술을 드시고 계시네요. 낮술은 저의 행복이니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언제나 그렇듯이. 안녕하세요. 와인을 사는 순간 그리고 마시는 순간을 가장 사랑하는 와인 여신입니다. 지난번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돈페리뇽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샴페인을 좀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자주 마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좀 알고 마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한 날을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골라서 더 행복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멋있게 보낼 수 있도록 샴페인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샴페인의 양조 과정이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아무래도 프렌치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배제했고요.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와인샵에 가셔서 혹은 레스토랑에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다뤄볼게요. 나는 샴페인을 살 때 아무 어려움이 없다, 나 샴페인 되게 잘 알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만큼은 그냥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일타 강사 와인 여신과 함께 하시죠. 행복해 보이시네요. 맛있네요. 근데 정확히 샴페인이 뭐예요? 샴페인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프랑스의 쌍파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돈페리뇽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돈페리뇽이 활약하신 그 지역 이름도 쌍파뉴고, 그러니까 샴페인이라는 것의 상업적인 발전을 이룬 도시죠. 이제 샴페인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왕족 귀족들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와인이거든요. 뭐 프랑스 왕의 대관식 거의 샴페인이고, 그러다 보니 왕족 귀족들만 먹는 술이 됐고, 이게 프랑스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면 또 어디로 갔겠어요? 부르주아 계급이 좋아하는 술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샴페인이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돈페리뇽은 루이 14세 때라고 했고, 루이 15세는 샴페인을 병에 담아서 유통을 해야 한다라는 법령을 내릴 만큼 샴페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 루이 15세의 연인이자 그 시기의 문화, 예술, 사교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마담 뽕파두를 아시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샴페인 러버거든요. 이분이 남긴 말이 있는데 제가 샴페인을 한 잔 마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샴페인은 음주 후에도 여성을 아름답게 유지해주는 유일한 술이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클럽에서 인기가 좋나? 그래서 데이트에 마시면 정말 좋은 술인 것 같아요. 약간 기분 좋게 발그레하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약간 우아함을 놓지 않는? 왜냐면 샴페인은 이렇게 잔도 조금 조심히 잡아야 되고 한 번에 좀 과음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샴페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입지와 가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샴페인을 만드는 제조 과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약을 걸어놨습니다. 포도는 당연히 쌍파뉴 지방에서 나와야 하고, 제조하는 방식도 이 샴페인의 전통 방식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이 제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샴페인이란 단어 자체가 품질 보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인샵에 가면 보통 샴페인이 스파클링 코너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만들었지만 샴페인이 아닌 알자스 지방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샴페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클레망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프랑스인데 쌍파뉴 지방이 아닌 데서 나온 애들은 클레망, 그리고 스페인에서 까바, 이탈리아에서 나온 건 스푸만테나 프로세코, 뉴질랜드에서 얼마 전에 나온 스파클링 와인을 봤는데 걔는 그냥 버블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딱 레이블에 딱하니 샴페인이라고 적혀 있다. 그건 그 까다로운 그 샴페인의 제조 공정을 지킨, 어떻게 보면은 인정이 되어 있는 샴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라이선스 같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저급 와인은 있지만 저급 샴페인은 없다 라는 말도 있거든요.
샴페인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흔히들 블렌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렌딩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 블렌딩 그리고 품종의 블렌딩. 빈티지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돈페리뇽 얘기를 할 때 쌍파뉴에서는 보통 리저브 와인과 그에 수확한 베이스 와인을 섞어서 논 빈티지로 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쌍파뉴에서는 그에 수확한 와인의 20%를 저장을 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작황이 좋지 않다거나 냉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경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작황이 아주 좋았던 해에도 섞어요. 그러니까 샴페인 하우스에서 캐릭터가 있잖아요. 샴페인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샴페인은 비싼 술인데 내가 돈페리뇽을 샀을 때 기대하는 그 캐릭터가 있고 내가 레어를 샀을 때 기대하는 캐릭터가 레어는 빈티지 샴페인이니까 열애하더라도 아무튼 이 샴페인 하우스의 캐릭터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이 베이스 와인을 사용을 하면 그게 조금 더 유지가 되어 가는 거죠. 근데 개 중에는 이런 샴페인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논빈이야. 나는 베이스 와인이 몇 년도인지 약간 좀 티를 내고 싶어. 이런 와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인 게 작송이에요. 빈티지 17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 와인인 거죠. 라고 이렇게 꼭 표시를 해줍니다. 그 해의 와인의 특성을 조금 살리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피드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는 16이거든요. 16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MV는 멀티 빈티지, 16을 베이스 와인으로 한 멀티 빈티지 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써있는 뜻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알아두시면 구매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샴페인은 숙성을 하면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올해도 모햇을 사고 작년에도 모햇을 샀고 재작년에도 모햇을 사서 막 셀러에 넣어놨어. 혹은 집안 어디에 넣어놨어. 이거 내가 언제 산 거지? 어느 게 제일 오래된 거지?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아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논빈티지 샴페인도 데고르 주멍의 연도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얘도 논빈티지인데 데고르 주멍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데고르 주멍이라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샴페인은 버블이 있잖아요. 이 버블을 이제 스틸 와인을 만들듯이 1차 발효를 한 베이스 와인을 가지고 이제 당이랑 효모를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서 버블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당이랑 효모가 만나서 버블이 일어날 때는 그 찌꺼기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샴페인을 약간 막걸리의 맑은 부분만 마시듯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브클리코 여사가 베브클리코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룰게요. 왜냐면 베브클리코 여사도 정말 개발하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베브는 나중에 다루고 아무튼 효모와 당의 그 과정에서 생긴 발효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를 빼내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샴페인 제조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데고르 주멍을 몇 년도에 했다? 라는 건 대략 어느 정도에 만들어진 샴페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논빈티지보다 빈티지 혹은 밀레즘이라고 적혀 있는 와인, 제가 밀레즘 보여드릴게요. 이건 2002년의 빈티지 와인이거든요. 하나의 샴페인 하우스에서 보면 대부분 밀레즘이 조금 위쪽 단계, 단 얼마라도 좀 비싼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논빈티지는 좀 싸구려 와인이고 빈티지 와인은 좀 고급 샴페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크룩 있잖아요. 크룩은 논빈티지도 40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없어서 못 사잖아요. 맞아. 물론 크룩도 빈티지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더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샴페인의 블렌딩은 급을 나눈다기보다는 그 샴페인 하우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의 집약체다, 노하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나를 믿고 마셔 이런 건가? 네가 예상하는 그 맛을 우리는 구현해낼 수 있다. 어떤 연도든지 크게 기복 없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이 있죠. 샴페인 하우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받는 거죠.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샴페인의 법령에서 인정해주는 포도는 총 7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포도는 3가지로 보시면 돼요.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미니에. 이 중에 샤르도네는 청포도, 피노누아, 피노미니에는 적포도입니다. 이 3가지를 골고루 섞는 샴페인이 굉장히 많고 돈페리뇽 같은 경우는 샤르도네랑 피노만 섞거든요. 그런 식으로 2가지만 섞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로만 만드는 샴페인도 있어요. 블랑 드 누아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정확한 뜻은 몰라요.
이게 한 번 알고 나면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건데 블랑이 화이트, 누아가 블랙이란 뜻이에요.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의 컬러를 가진 샴페인이 블랑 드 블랑, 적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의 컬러를 가진 샴페인이 블랑 드 누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 보면 블랑 드 블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샴페인 하우스는 블랑 드 블랑만 만들거든요. 한국에 살면서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 포도 알을 먹어볼 기회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청포도와 적포도를 먹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머루포도와 샤인 머스켓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확실히 머루가 좀 입에 넣었을 때 찐득한 느낌이 있고, 청포도는 좀 뭐랄까 가볍고 아삭하고 바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적포도, 피노누아 위주로 만든 품종의 샴페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블랑 드 누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디감도 있고 과실의 맛이 좀 밸런스가 잡혀있는 느낌이라면, 블랑 드 블랑은 좀 우아하고 섬세한 그런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혼합을 한 경우는 이 상호 보완 작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샴페인들은 대부분 품종 블렌딩을 통한 샴페인이 많지만, 그래도 블랑 드 블랑과 블랑 드 누아를 알고 보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블랑 드 블랑, 블랑 드 누아를 사서 드셔보시면, 나는 꼭 블랑 드 블랑이 아니더라도 샤르도네가 들어간 샴페인이 내 입맛에 좀 맞구나, 아니 나는 피노 누아가 많이 들어간, 혹은 블랑 드 누아가 내 입맛에 맞구나, 이런 느낌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향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빨간 적포도로 만든 샴페인이 왜 흰색이에요? 적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의 컬러를 가진 샴페인이 블랑 드 누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적포도도 껍질을 벗기고 보면 포도알은 청포도색이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컬러를 내는 건 껍질인 거죠. 또 돈페리뇽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돈페리뇽이 포도알을 침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우리 프랑스 옛날 영화 보면 막 발로 밟고 으깨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으깨고 침용하지 않고 압착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주스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샴페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적포도를 사용한 품종에서도 아래 색깔, 화이트 와인의 컬러만 뽑아내게 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로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로제 샴페인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섞는 거 아니에요? 응. 로제 소스처럼. 되게 정확한 표현이었어. 맞아요. 베이스 와인 단계에서 피노 누아를 그냥 일반 레드 스틸 와인을 만들듯이 만든 그 레드 스틸 와인을 섞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침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은 우리가 레드 와인을 만들 때 그 침용을 한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를 한다면 하루 이내로, 그러니까 24시간 이내로 짧게 해서 약간 핑크빛이 돌 때쯤 그 작업을 멈추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쌍파뉴 지방에서만 스틸 와인을 섞는 제조 방식을 허락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로제를 처음 만드신 분도 베브 클리코 여사거든요. 근데 이 베브 클리코가 로제를 만든 방식이 레드 스틸 와인을 섞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쌍파뉴는 샴페인은 전통의 제조 방식을 좀 중시하니 이게 전통의 제조 방식이라고 인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당도에 대한 건데요. 아까 대구를 주먹을 하고 나서 이 침전물이 빠져나가면 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에 베이스 와인에 당분을 넣어서 채우는 작업을 도사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맛의 친구는 새콤달콤이잖아요. 샴페인의 산미를 잡기 위해 당도를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능력인 거죠. 샴페인을 처음 드시는 분이 샴페인이 맛이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이거는 당도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샴페인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는 와인이니까 이걸 리터당 그램으로 해서 몇 그램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래 트렌드는 많이 드라이한 샴페인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건 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브릿이 들어가 있는, 브릿, 엑스트라 브릿, 나트로 브릿이 들어가 있는 걸 드라이 샴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색, 드미색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약간 달콤한 샴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드라이 샴페인이 내 입맛에 안 맞는다 하면 뭐 색이나 드미색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맛있다 하면은 그래도 나는 당도가 좀 있는 와인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엔트리 샴페인 중에 하나 추천해 주세요. 엔트리 샴페인 중에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하나는 이 떼땡저에서 나온 녹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건 병이 되게 이쁘게 생겼거든요. 파란색으로. 얘가 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당도가 있는 제품이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릴 건 제가 이거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봤거든요. 베브클리코에서 이번에 새로운 샴페인을 하나 출시했더라고요. 그 샴페인이 병이 은색으로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자료 화면으로 사진을 넣어 드릴게요. 근데 얘가 되게 신기했던 거, 얘는 루예요. 그러니까 당도 중에서도 가장 단 거. 전 요새 약간 되게 단 걸 안 좋아하는 트렌드라 국내에 루가 들어오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드셔보신 분 말로는 그렇게 당도가 튀지 않았대요. 그리고 병의 바틀이 굉장히 좀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이신다면 신제품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신상 좋아하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걸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요?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냐? 제가 이제 마신 병들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레이블을 가진 샴페인이 있더라고요. 이게 파이프아이즈의 에센셜이라는 샴페인인데 숙성을 1년 정도 한 엔트리급보다 약간 비싼, 그래도 10만 원 충분히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는 샴페인이에요. 제가 한동안 되게 데일리샴으로 좋아했던 애인데 얘를 보시면, 예전에 보셨으면 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식품 영양표처럼 느껴지셨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엑스트라 브릿이라고 써있죠. 당도가 없구나. 미장 까브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흔히 샴페인에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얘가 까브에 들어간 날짜,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이 되기 시작한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이시죠? 데고르 주먹. 그러니까 얘는 2019년에 데고르 주먹을 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블랑드 블랑, 블랑드 누아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 말은 얘는 당연히 블렌딩 샴페인이라는 걸 거고, 그리고 빈티지가 적혀져 있지 않고 밀레즘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럼 얘는 당연히 논빈티지 샴페인이라는 거겠죠. 이제 샴페인을 보실 때 그런 걸 보고 아, 그런 샴페인이구나 라는 정보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레스토랑에 가셔서 샴페인을 추천받을 때 우리 막 기념일이야, 좋은 데 갔어요. 좋은 레스토랑의 특징이 뭐냐? 샴페인 리스트가 엄청 길죠. 프랑스보다 막 더 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오늘 기념일이라 뭐 특정 빈티지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 빈티지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논빈티지 괜찮아요. 블랑드 블랑이 있다면 블랑드 블랑, 아니라면 그래도 샤르도네 의 비중이 좀 높은 샴페인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도는 없는 브릿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막 샴페인을 한 100병쯤 마셔본 사람 같지 않나요? 근데 약간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추천해주면 제가 소믈리에라면 100만 원짜리 샴페인 들고 나오겠어요.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얼마쯤? 막 뭘 이렇게. 좀 아는 녀석인데 하고 가장 비싼 걸 꺼내는 아니죠. 오히려 잘 아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검증된 샴페인을 추천해 주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적합한 데에 넣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엔 제가 또 사랑하는 샴페인이죠. 앙리지로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르곤도 나옵니다. 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왜 샴페인이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기포 때문일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날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해서 샴페인을 마시면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샴페인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건지. 그럼 왜 샴페인은 낮에 어울릴까? 낮에 술 마시면 샴페인 먹고 싶잖아요. 낮에 별이 보고 싶어서? 샴페인이 의외로 향이 좀 화사하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샴페인을 마시면 조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낮에. 샴페인은 야외에서 가볍고 경쾌하고 즐겁고 그 상쾌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가격. 낮은 가격대 샴페인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고, 5만 원대? 4만 원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샴페인도 마셔봤는데 내 입맛에 충분히 맞아 라고 하면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샴페인을 드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입맛이 한번 높아지면 쉽게 잘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샴페인이 아닌 스파클링 와인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더 맛이 떨어지는가? 아닌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들도 나름 되게 좋은 와인들을 내놔요. 리저브, 뭐 그랑 뭐 해가지고 등급들도 다 있고. 근데 샴페인은 기본적으로 숙성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뭐 24개월 이상의 숙성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약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시가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샴페인 하우스들이 그것보다도 한 1, 2년을 더 숙성을 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숙성미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샴페인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품종에 대한 이해도 뭐 제조 기술 이런 게 조금 더 정착이 되어 있을 수는 있지 않나. 근데 요새 신대륙에서 나오는 스파클링도 뭐 울트라마린 같은 경우는 뭐 없어서 못 마시고, 프로세코나 스푸마테 같은 경우도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칠링해서 마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고, 까바는 뭐 인기가 이미 엄청 있다니까 그런 접근도 한 번씩은 해보실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샴페인에 대한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으로 어떤 영상이 떴냐면 4년 전에 한 끼 줍쇼에서 한남동에 간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식생활도 엄청 웨스터나이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스타를 드시고 막 이러면서 여자분이 이제 이경규 씨랑 하하 씨가 왔으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이제 샴페인을 내고 싶었나 봐요. 왜냐면 샴페인이 사실 웰컴 드링크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와인을 꺼냈냐면 저희 집에 되게 좋은 샴페인이 있어요. 이게 태즈메니아 섬에서만 나오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즈메니아 섬이 호주더라고요. 오, 근데 샴페인이라고?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모두가 아무런 뭐랄까 어색감을 느끼지 않았고, 말씀하셨다시피 샴페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좋은 스파클링 와인이니까 당연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냈을 거잖아요. 그걸 모두 엄청 즐겁게 마시고 엄청 행복한 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샴페인이면 어떻고 스파클링 와인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그걸 보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샴페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샴페인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더 약간 취향을 편협하게 만드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대륙에서도 지금 계속 새로운 스파클링을 만들고 있는데 더 좋은 와인을 마실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샴페인이라는 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스파클링 와인이자 약간 고급 와인이 그냥 대명사일 뿐인데, 꼭 쌍파뉴 지방에서 안 나온 거는 뭐 격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통성은 가지고 있고 자부심도 있겠죠, 당연히. 그 자부심, 또 프랑스 사람들 자부심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직도 꾸준히 굉장히 하고 있을 것이고, 그거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가격으로도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새 샴페인 가격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는 좀 맛있는 스파클링을 한번 마셔볼까요? 그것도 괜찮은데 샴페인 말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약간 엔트리에서 맛있는 샴페인도 추천해야 되고, 인생에 딱 한 번 마셔봐야 될 그 샴페인도 추천해야 되고. 인생에 딱 한 번 마셔볼 샴페인을 지금 알려주면 구독 안 하죠. 비밀이야. 구독하면 제 인생 샴페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낮이든 밤이든 Cheers!